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대입 정보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대입쌤의 대입 탐구 대입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서 한 15년 정도 대입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제 아래쪽에 제가 강의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마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모의평가나 학생부 기록에 대한 강의를 주로 했고요.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이제 학생부 분석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이런 업무를 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 대입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부분 아니면은 이런 실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사례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가서 조금 대입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여러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모집요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좀 잡아봤는데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 대입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접하는 정보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있는 이런 백과사전 혹은 여러 대학의 정보들이 모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모여져 있는 형태의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대학에 근무를 할 때도 이렇게 문의를 받을 때 모집요강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다른 분들이 요약한 정리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대학에 문의를 하셔서 항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올해 원서 접수가 촬영일 오늘 기준으로 한 달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고3 같은 경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지원해야 될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집요강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과와 종합전형, 지원 자격을 위주로 좀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집요강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대학 입학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모집요강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적어봤는데요. 일정, 지원 자격, 모집 단위 및 인원, 평가 방법 및 기준. 사실은 대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저것이죠. 제가 내용들 중에서 지원 자격,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붉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저 부분은 잘못 알게 되면 대입에서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붉은색으로 좀 쳐봤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 제가 제출 서류 및 기한, 합격자 발표, 고사, 등록 마감, 이게 모두 일정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시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지원 자격 미달 처리가 됩니다. 기한 내에 모든 걸 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한,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발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험 일자도 마찬가지고 등록, 이것이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등록도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바로 그냥 불합격 처리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그 본인의 상황 그리고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이 대학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고압적인 자세의 전화는 조금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요강에 나온 이야기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즉, 모집요강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어느 대학 입학처에서도 정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이런데 될까요? 제가 이런데 지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의 문의들은 사실은 대학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형태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집요강 중에서 오늘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형의 구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고려대부터 뽑은 이유는 서울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 제가 모집 요강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학생부의 5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 여기서 조금 어떤 부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고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 고3 학생들, 즉 현역이라고 불리는 올해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학생부 5학기 교과 성적이 있어야 한다. 즉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교과 성적이 모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제한, 자격 요건이 제한되는 전형들이 보통 이제 대교협에서의 전형 구분으로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전형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 전형은 하나라도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는 경우, 고대 같은 경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재수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과 전형으로 고대 교과 전형에 재수할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원 자격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가에 보시면 고대는 추천 인원이 12명인데 인문계와 자연계로 인원을 제한하진 않음. 즉 학교별로 12명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 12명을 선정하는 문제는 대학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해당 고등학교, 즉 학생의 소속 고등학교에서 12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추천 인원에 포함되느냐 이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래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영재학교부터 쭉 대한위탁교육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거의 99%는 아닐 겁니다. 즉 이제 사실은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고까지. 근데 여기 보면 과학고는 없죠. 과학고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5개 학기 모두, 그러면 아마 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졸업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내가 이 전형을 지원하려고 결정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나의 상황과 이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정확하게 부합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고대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 추천하고 부수자 전형, 이게 교과와 종합 전형인데요.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대학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대학은 교과와 학종 모두 상관없이 수시 6장을 모두 다 써도 되는 이런 대학들도 있고, 이렇게 고대처럼 교과와 종합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을 가져와 봤는데요.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가로 열고 예정 가로 닫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대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고대는 올해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연도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재수던, 삼수던, 사수던, 오수던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저걸 모르고 지원하시면 정확하게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지원이 안 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게 계획에 오류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하신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죠. 저런 경우는 본인이 아마 직접 지원을 해도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천을 제한으로, 지원 자격 제한으로 걸고 있는 경우는 해당 교사가 이 학생을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사실 확인 여부의 절차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모르는, 즉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 전형을, 그러니까 추천 전형을 지원하시는 경우는 잘못하면 자격 미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확인을 하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 불가도 앞에서 살펴본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산업 수요 맞춤형고, 사실은 저게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마이스터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기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이런 부분도 아마 살펴보시는 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교과 전형은 등급을 계산하는 전형이다 보니 석차 등급이 없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평가 방법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해당 학년에 교과가 한 과목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 학년에 교과가 없어도 문제없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한 과목 이상씩 있어야 하는지, 한 과목이 없어도 되는지, 이건 계산 방식이나 반영 비율,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인데요. 홍익대학교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은 앞에 살펴본 고려대학과 건국대학과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지원 자격이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넓혀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2월이면 올해 지원자가 이제 2025년 2월이기 때문에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2023년 2월, 2024년 2월, 2025년 2월이 예정자이기 때문에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즉 이제 앞에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5학기를 요구했지만 홍익대학교는 3학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금 넓어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추측컨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1학년 다니고 2학년에 국내고등학교로 전출입을 하는 경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 1학기까지 이렇게 3개 학기의 성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생들도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홍익대학교는. 그래서 같은 교과 전형이지만 대학마다 지원 자격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합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저 지원 자격이 지금 2개로 제가 구분을 해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가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5년 2월 국내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런데 저긴 또 가로 열고 조기 졸업 예정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서울대학교도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즉 올해 고3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저기 이제 직윤일 건데요. 근데 조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한다. 그럼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국내의 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과학고등학교가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2명이다. 그리고 방법을 밑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담당 교사가 원서 접수 대행사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지원자의 추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이 있는 전형은 해당 교사가 반드시 이 학생을 추천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지원을 하는 경우, 아까 건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없었잖아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지원 자격을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자죠.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떠한 학교나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즉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연도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법으로 인정만 받는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형이 주로 이제 학종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아마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가로에 보시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면 합격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도 학종에 서울대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어도 서울대학교 직유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종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면 앞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같은 의미이지만 이제 문장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상급 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졸업 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음.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이제 상급 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상급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상급 학교는 고등학교인데요. 이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기 진학을 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국가가 바뀌거나 학제 차이로 인해서 월반이라고 하는데, 월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졸업자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지,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박초에 전화를 직접 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역시 건국대학교를 준비를 제가 해왔는데요. 건국대학교도 이 학종은 똑같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쭉 똑같은데요. 건국대학교의 요강이 조금 달랐던 부분은 이제 인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집 요강에 공지하고 있죠.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 이 인재사항은 이런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건국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우수하게 바라보고 이런 학생을 이런 인재로 키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혹은 이런 방향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재사항을 살펴보시고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금 보시는 것, 혹은 고등학교 1, 2학년들이라면 저 인재사항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반 학과가 있고 자유전공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화두 중에 하나였죠. 자율전공, 무전공, 이런 말들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생 수준의 학업적 기초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소양을 길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포인트는 고교생 수준의 기초 역량, 즉 아주 높은 수준의 학업,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융복합적 소양이라는 것이죠. 즉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이라고 해서, 즉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관되거나 아니면 명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이고 준비의 방향과 목적이었다면, 자유전공은 어느 하나만이 아닌, 즉 다양한 관심,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반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단 여기서 이 다양함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벗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즉 자유전공, 앞으로 무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준비의 방향을 설정할 때
바라보면 좋은 지점이 이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학교 생활에서 깊이 있는 탐색으로 학문간 응용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학교 생활은 이제 앞에과 비슷한데 깊이 있는 탐색으로 학문간 응용 능력을 갖추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깊이 있다라는 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간의 관계에 대한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깊이 있는 부분을 대학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높게 살펴보시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지원 자격은 주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조기 졸업 여부였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형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하는 전형을 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앞부분은 학력에 관한 부분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이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며, 여기까지는 법률적 용어 막 이런 거라 어려우실 텐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사실 되는데, 한 가지 꼭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분들이 아시면 좋은 건,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사실은 저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보훈처에서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으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앞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대상 그 종목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건국대학교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건국대학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건국대학교의 지원 자격이 조금 읽기 쉬운 형태로 편집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줄은 이 학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 동등한 이상의 학력자, 즉 지원 자격 의 구분은 없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연도의 제한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국가보훈 대상자는 그래서 보면 똑같습니다. 교육지원 대상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법령까지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터 마가 있는데, 독립유공자부터 국가유공자 등등등 해서 5개. 아마 그 앞에 고대의 지원 자격과 건대의 지원 자격을 같이 보셔서 한번 이해하시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증명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는데 가부터 바에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래줄에 단 국내 고교 학생부 3학기 이상의 학생부 석차 등급 선출 내역이 있어야 함. 아마 건국대학교의 이제 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학종입니다만 서류 100이 아니라 이제 교과를 함께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과로 환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전형 방법, 즉 평가 방법의 상이함 때문에 나타나는 지원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모집 요강을 왜 꼭 읽으셔야 하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요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제시한 행정적인 절차와 평가 기준이 모두 기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대로 대학이 입시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집 요강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일정, 평가 기준 등등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에 일부분의 지원 자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 고대와 건대와 홍익대 모두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역만 지원하는 경우,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5학기가 필요한 경우, 3학기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학교의 선생님 혹은 학교와 상의하셔서 지원 여부를 통보, 안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지원 자격이 크게 제한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그곳에 나오는 본인의 해당 사항, 즉 혜택 사항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실 가장 복잡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이러한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준비 잘 하셔서 올해 입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